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A7 인테리어에 대해서 설명드릴 목동전시장 엑스퍼트 박차미입니다. 이제 실내에 있는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도어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부분이 도어 개폐 버튼입니다. 물론 저희 컴포트 키를 통해서도 간략하게 도어를 개폐를 할 수도 있지만 차량 안쪽에서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이 각각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희 이제 메모리 시트는 2분까지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메모리 기능은 스티어링 휠과 시트, 그리고 저희 사이드 미러 이 3가지 부분이 모두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저장을 하시는 방법은 세트 버튼을 누르신 후에 1번 버튼 소리 날 때까지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이드 미러 조작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이드 미러 조작하시는 방법은 매우 간략하게 버튼 하나로 조절을 모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왼쪽 사이드 미러를 맞추시고 싶으실 때는 레버를 왼쪽으로 돌리신 후에 양옆으로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여 가시면서 저희 사이드 미러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사이드 미러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돌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사이드 미러가 약간 아래쪽으로 향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고 싶으실 때는 꼭 오른쪽에 사이드 미러를 두셔야지 그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만 유념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단 부분을 보면은 열선 모양의 버튼이 하나 있게 되는데요. 오른쪽 아래까지 돌려보시면은 저희 사이드 미러의 열선을 작동을 하실 수가 있고, 물론 저희 문을 잠그게 되면은 자동으로 사이드 미러가 접히긴 하지만 혹시라도 수동으로 접고 싶으실 때에는 왼쪽 아래까지 돌려주시면은 수동으로 접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제 트렁크 개폐 버튼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컴포트 키를 통해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지만 저희 실내 내부에서도 버튼 조작을 통해서 트렁크 개폐 역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 이제 기능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조절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보시는 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이제 작동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평상시에 오토에 두시면은 자동으로 헤드라이트가 조절이 되고 있긴 하지만 따로 조절을 하시고 싶으실 때는 버튼을 눌러 가시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은 전방의 전천후 라이트와 후방 안개등 버튼이 각각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따로 조작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 A7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주행에 속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작동을 하게 되는 방법을 안내를 도와드릴 건데요. 우선은 차선 이탈, 어시스트를 켜고 끄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방향 지시 등 옆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온오프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전방에 보이시는 계기 클러스를 통해서 켜지고 꺼지고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차선이 없기 때문에 흰색으로 표시되고 있긴 하지만 차선을 잃게 되면은 초록색으로 점등이 되게 되고,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시속 65km 이상에서만 작동이 된다는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이제 반자율 중에 속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방향 지시 등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앞쪽으로 당기시면은 저희 활성화가 되게 되고, 속도는 위아래로 올리고 내려가시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맞추셔야겠죠. 앞차와의 차간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레버를 통해서 5단계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해지가 되게 되고요. 다시 기능을 맞추시고 싶으실 때 몸쪽으로 한 번 더 당겨주시면 이전에 세팅했던 값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세팅했던 값을 해제를 하고 싶으실 때는 뒤로 쭉 끝까지 쭉 밀어주시면은 모두 해지가 된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A7에 채택되어 있는 계기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콕핏 플러스라는 가장 최신 형식의 계기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더 높은 화질을 보실 수가 있고 조금 더 빠른 반응 속도로 고객에 대해서 차량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계기 클러스터를 저희는 스티어링 휠에 있는 왼쪽에 있는 버튼들로 모두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상단에 보이는 메뉴들은 화살표 모양 버튼을 통해서 좌로 우로 움직여 가시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스크롤 버튼을 올리고 내려가시면서 더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있는 네모난 모양의 버튼을 눌러보시면 더 많은 세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뷰 모양 버튼을 눌러보시면 속도계가 커졌다 작아졌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정보 위주로 보실지 속도계 위주로 보실지를 정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우측에 있는 스티어링 휠의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음성 관련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전화기 모양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전화 왔었을 때 전화를 받고 끄는 버튼이 되게 되고요. 사람 얼굴 모양 버튼은 음성 인식을 할 수 있는 버튼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명령어들을 인식하셔서 차량에 대한 간단한 기능들을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 버튼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 버튼을 위로 올리고 내려가시면서 조절을 하실 수 있고, 이 볼륨 조절 버튼은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 쪽에도 따로 위치해 있는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A7 안쪽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A7 같은 경우에는 그란투리스모의 컨셉에 따라서 다른 차량들 대비해서 센터 페시아가 조금 더 운전석을 향해 있는 모습을 우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상단과 하단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고, 우선 상단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간략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것과 비슷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상단에 보시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위쪽에 있는 메뉴 같은 것들을 위치를 변동하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대메뉴 같은 경우에도 원하시는 부분으로 변경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희 디스플레이의 터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터치만 했을 때는 반응이 오진 않습니다. 마치 아날로그 버튼을 누르듯이 눌러주셔야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햅틱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끝에서 약간의 진동을 같이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을 주시하시면서 주행 중에는 불필요한 시선 이동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간략하게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알아서 주파수를 재생을 해주고 있고, 만약에 자주 들으시는 주파수가 있으시다면은 메뉴를 꾹 눌러서 즐겨찾기 기능을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디어 부분입니다.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저희 블루투스를 연결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암레스트 안쪽에 연결할 수 있는 단자를 통해서 USB 장치를 통해서도 미디어를 같이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간략하게 블루투스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A7 같은 경우에는 2대의 핸드폰을 동시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 대 핸드폰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좌측 상단의 핸드폰의 모양을 클릭해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한 대 핸드폰을 더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마치 스마트폰을 사용하듯이 간략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아래쪽 하단 디스플레이가 터치, 이제 키보드로 변하게 되고요. 그냥 클릭을 하셔서 검색을 해주셔도 되시지만 저희 손가락 모양 버튼을 통해서 5글자까지는 글씨를 적어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화 앱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앞쪽 화면을 통해서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핸드폰을 암레스트 안쪽에 있는 단자에 충전선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화 앱 부분이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바뀌게 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카플레이라고 변하기 때문에 연결을 하신 후에 전화 앱 부분을 클릭하셔서 스마트폰 인터페이스를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부분입니다. 차량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은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인 앰비언트 라이트 역시 이 안쪽에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등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해진 컨셉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지만, 개별 설정을 통해서 표면등과 라인등을 따로따로 30가지 색상으로 정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설정 부분입니다. 저희 설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량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설정을 도와드리고 있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터치 디스플레이에 대한 햅틱 기능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이쪽에서도 같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에 보이시는 속도계 디자인 역시 안쪽에 있는 버추얼 콕핏 메뉴를 통해서 3가지 디자인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7 같은 경우에는 스탑앤고라는 기능이 작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동차가 마찬가지로 배터리 상태가 충분히 있고 엔진이 충분히 예열되게 되면 자동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기능을 끄고 싶으시면은 저희 A라고 적혀져 있는 버튼을 누르셔서 꺼주시면 되시고, 빨간색 불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작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지금은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 자동 주차 기능을 버튼을 통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도로 상황에 따라서 차량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메시지에 따라서 이동을 해주신 후에 공간을 찾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P 버튼을 누르셔서 자동 주차 기능을 활성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보시면은 저희 네모 박스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의 버튼을 보실 수가 있는데, 주로 많이 가시는 목적지나 많이 들으시는 라디오 주파수,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 같은 것들을 안쪽에 저장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만약에 라디오 주파수를 안쪽으로 넣고 싶다 하신다면 원하시는 채널을 꾹 누르셔서 단축키로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단축키로 메뉴가 들어가게 됩니다. 옆쪽으로 넘기시면서 더 많은 메뉴들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 지우시고 싶으실 때는 버튼을 꾹 눌러서 X 모양 버튼을 통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7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스포일러가 리프트가 되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작동이 되기도 하지만 안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수동으로도 작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옆쪽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높낮이와 밝기, 회전 등을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을 충분히 맞춰보시고 조절을 해보시면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 있는 전원 모양 버튼 같은 경우에는 상단 디스플레이만 꺼지게 되고 하단 디스플레이는 꺼지지 않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 보이시는 공조 시스템 역시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온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바람이 나오는 방향을 선택을 하시고 해지를 하실 수가 있고, 바람 나오는 세기 역시 간략하게 직관적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7 50TDI 쿼트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시트 모형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시트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A7 같은 경우에는 편안할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탑승을 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 만큼 마사지 시트 역시 작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7가지의 프로그램을 3단계의 강도로 조절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시트의 위치에 있는 요추 지지대 버튼 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도 간략하게 활성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아이콘들은 간략하게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버튼을 각각 위치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물론 A7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더 많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점선 모양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안쪽에서 더 많은 기능들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분명 이 중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이 있으실 겁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은 저희 점선 모양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버튼은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A10X를 열선 쪽으로 옮겨본다고 하신다면 버튼을 꾹 누르셔서 원하시는 곳으로 끌어잡아 당기면은 보시는 것처럼 위치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버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A7 같은 경우에는 주행 모드에 따른 변화가 굉장히 확연하게 나타나는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 그 주행 모드에 대한 변화는 간략하게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을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조금 생소한 모양의 버튼이 우측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보조 히팅을 사용을 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대를 정하시고 성에 제거를 하실지 예열을 하실지를 정하신 후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버튼들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모양의 버튼은 저희가 후방 카메라를 보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물론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자동으로 후방 카메라를 보실 수 있지만 저희 버튼을 클릭하셔서 간략하게 원하실 때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D 버튼을 통해서 앞뒤 좌우로 돌려가시면서 화면을 확인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시속 30km까지는 유지가 되게 됩니다. 또 지금처럼 화질이 굉장히 좋은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화질 유지를 위한 기능이 역시 추가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선 모양 버튼을 눌러보시면 후방 카메라 청소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저희가 후방 카메라 워셔젯을 작동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좋은 화질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옆쪽에 있는 자동차 모양의 버튼입니다. 보시면은 기본 개별 설정 최대라고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저희 A7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양이 360도로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전사양을 기본으로 할지 최대로 할지를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불필요한 기능이 있으실 경우에는 개별 설정 버튼을 누르셔서 해지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7 인테리어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박차미 엑스퍼트입니다.